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발언과 행동들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점점 더 변명할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무와 관련된 대참사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 발언이 보도되지 않기를 원했겠지만 이미 보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가 사실상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의 방패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 그는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번 발언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과장된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예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저급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들 사이의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표현은 오히려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자는 메시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방향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조율되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규전과 비정규전, 사이버전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동안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복회와의 건국절 추진 논란을 계기로 다시 거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용했던 전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의 핵무장 고도화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한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한동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다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강경한 발언들이 보수층의 결집을 필요로 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 운영을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강경한 발언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인식을 줄 경우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거칠어지는 배경으로 가짜 뉴스를 지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복회가 주장하는 건국절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국절 계획을 처리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야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친일 정부로 비판하면서 그의 발언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이념 가스라이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검찰 및 감사원의 권력 남용, 언론 자유 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민주적 행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안들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체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아무리 갈라치기 가스라이팅을 시도해도 국민은 그 진위를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 폭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념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입장과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는 국내 여론을 단순히 국익 실현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특정 외교적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며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역사적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일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간과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과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외교 정책을 조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익을 지키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외교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미일 3국이 협력을 다짐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은 겉으로는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동맹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퇴임 가능성,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체제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동맹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위해 한국의 현실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한국을 미일 동맹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국의 안보적 필요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여론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상식과 여론을 외면하고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마저 경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국이 얻은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서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되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분명하게 핵으로 반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고 여론의 우려가 반일주의자의 목소리로 치부되는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왜 이런 상황을 묵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검이 아닌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성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서 신중함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